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유이해. 이 글을 쓴 이는 자연현상 속에서 사회현상을 보고 사회현상 속에서 자연현상을 보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게 가능해야지 새로운 지나 자기만의 지를 만들 수 있겠죠. 구축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존에 있던 지식이면 타인의 지식인 것이지요. 그래요. 무국에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움직임의 방향은 제멋대로입니다. 이러한 제멋대로의 관념이 현 시대 사회의 흘러와 자유의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서 자유는 제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상태 정도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말, 좀 사회적 정의에 위배되는 말, 그런 말을 해도 어떤가요?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뭐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의 표현의 자유에는 어떤 뜻이 간직되어 있나요? 제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 상태의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타인의 인격을 짓밟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것이죠. 복귀해 줘서 시대별 공간별로 자유의 개념 역시 변할 수 있다. 자유는 어떤 단어에 불과하죠. 어떤 뜻이 부여되어 있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뜻은 이제 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볼게요. 신분제도가 있는 사회에서 자유는 신분제도로부터의 해방, 즉 신분제도를 통한 불의한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였다. 그래요. 신분제도가 붕괴될 때 그냥 붕괴된 게 아니죠. 폭동이나 반란이 있는 거죠. 그때 신분제도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주장되나요? 자유가 주장되죠. 이때 자유는 뭔가요? 뭐 제멋대로 살겠다 이런 게 아니죠. 신분제도가 있으면 구속이 일어나잖아요. 신체나 재산에.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구속을 가하려고 하죠. 가했죠 실제로. 그래요. 이 시대 그때의 자유는 불우한 구속으로부터 해방을 뜻하는 거죠. 자유는 이때의 자유는 평등이나 사회적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 예와 충돌하지 않는다. 이때의 자유는 평등과 위배되지 않죠. 불우한 구속으로부터 해방을 뜻하는 자유는 평등과 충돌하지 않아요. 평등도 뜻이 변하겠지만 신분제도가 해방될 때 자유만 주장된 게 아니죠. 평등도 주장됐죠. 불우한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평등도 필요하죠.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신분 낮은 사람이 따로 없다. 그렇게 되잖아요. 평등은 자유를 보완하는 거죠. 자유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게 돼버리는 거죠. 불우한 구속으로부터 해방으로 자유를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 예와도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불의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예는 자유와 충돌한다. 예는 뭔가요? 사람을 대하는 어떤 규칙, 자세 뭐 그런 거죠. 그러한 자세는 불의가 간직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불의가 간직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에는 자유와 예는 충돌하지 않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이는 다음의 동영상을 보면 된다. 사회에서 하늘나라 25 자유와 평등. 여기서 얘는 다루지 않고 클릭을 하면 그래요. 사회에서의 하늘나라 25 자유와 평등이 있죠.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면
클릭해서 동영상을 보면 돼요.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말은 제멋대로 살고 싶다는 말과 뜻이 같습니다. 현 시대에서 자유는 이렇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제멋대로 살고 싶은 의지인 자유의 실제 대상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유의 실제 대상은 활동 범위가 됩니다. 활동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의지가 현 시대에서 유행하는 자유라는 단어의 뜻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 시대에서 나에게는 자유가 필요해.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활동 범위를 넓히고 싶다. 안 해보던 것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뜻이 간직되어 있죠. 하지만 인간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멋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간에 서로 접촉이 일어나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가 없죠. 죽이고 싶다 해서 죽일 수도 없고, 타인의 것을 훔치고 싶다 해서, 타인의 것이 탐난다 해서 도둑질할 수도 없죠. 바람이 장애물의 제약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앞에서 설명했죠. 활동 범위를 아무리 넓히고자 하더라도 살인, 방화, 폭행, 강간, 절도는 어떠한 사회에서도 용인되지 않습니다. 이는 현 시대에서 유행하는 뜻으로 이해되는 자유가 상위 개념으로부터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왜 무한정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자유를 중시한다면서 왜 살인, 방화, 폭행 이런 거를 허용하지 않을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 개념에 의해서 자유가 제한받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현실인 거죠. 그 상위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멋대로 사는 것이 사회에서 최대한 자유가 보장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왜 살인, 방화, 폭행, 강간을 할 수 있는 자유 같은 걸 인정 안 하나요? 사회적 정의에 어긋나니까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사회적 정의가 자유 위에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이해가 맞는 거죠. 예를 들어 발가벗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개인적 정의에 위배되지 않지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남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치는 건 아니니까. 피해자가 없으니 사회적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허용되는 국가가 있을 것이고 허용되지 않는 국가가 있을 것입니다. 허용되는 국가는 허용되지 않는 국가보다 자유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사회적 정의는 그래요. 좀 사회적으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인정해야 되겠죠. 발가벗고 거리를 돌아다닌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회적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회가 있을 수가 있고, 사회적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판단되는 사회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요? 발굽 벗고 다니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 도저히 뭐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성적으로 흥분이 돼서 막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사회적 정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규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얘는 인간이 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얘는 왜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왜 규칙이 정해지나요? 홀로 살지 않고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회사를 갈 때 양복을 입고 가는 것이 관례화된 회사에는 양복을 입고 가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회사는 양복을 입고 다 출근하라고 해요. 그리고 양복을 입고 가지 않은 이는 예의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정해진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를 어긴 게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친구 간에는 하대를 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을 대할 때는
존대를 해야죠. 한국에서는 그런 관습이 있죠. 이처럼 정의와는 별도로 지켜야 하는 행위 양식이 예입니다. 그래요. 어느 나라든 예가 있겠죠. 예는 사람을 대하는 행위에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간직되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을 부여하고자 하죠. 이런 활동 범위를 제한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으므로 현 시대에 유행하는 자유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실상 자유의 반대 개념은 평등이 아니라 예입니다. 그렇죠.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을 자유로 이해하면 활동 범위를 제약하려는 예는 그러한 자유와 정반대 개념을 형성하는 거죠. 예 역시 만들어진 것이라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변화하겠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한국에서는 평소에 한복을 입었으나 현 시대에 평소에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죠. 그렇죠. 좀 특이한 인간이다. 아주 미친 사람까지 취급 안 당하더라도 특이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특히 젊은 사람이 그러면 그렇죠. 즉 얘는 정의와는 별도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며 생긴 간섭적인 사람을 대하는 행위에 대한 질서 혹은 규칙입니다. 그렇게 규정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현 시대에 유행하는 뜻을 간직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예를 파괴하려 할 것이고 예를 지키려는 사람은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을 나무라겠지요. 그래요. 보다 나이가 젊을수록 제멋대로 하고 싶어 하게 하죠. 그래요. 그래서 얘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젊을수록. 이제 그런 사람은 좀 나이 든 사람들은 좀 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꼰대라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항상 나이 든 뭔가요? 어느 사회에서나 그렇죠. 요즘 젊은 것들은 안 돼. 이러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예를 지키려는 사람 쪽에 속하겠죠. 아무리 그러한 뜻을 지닌 자유를 추구하더라도 인간은 홀로 살아가지 않으니 기본적인 예까지 파괴하면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심어주며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요.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 그 기본적인 예는 지켜라라고 이 글을 쓴이는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를 파괴하더라도 정의를 지키며 자유롭게 살면 선악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제멋대로 살더라도 그게 정의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래요. 선악과는 크게 선악과 연결되는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정의의 바탕에서 선악이 생긴다고 앞에서 설명했죠. 정의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악한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은 예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의지 정도로 인식되는 자유만을 추구할 경우 무절제한 사람이 되어 재산을 낭비하거나 정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한 자유를 무시하고 예만을 추구할 경우 인생의 목적으로 인해 행복을 느끼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죠. 제멋대로만 막 살고자 하면 어떤가요? 거기 너무 집착하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죠. 혹은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고 또 예만을 너무 중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에 있는 예만을 확 지키려 한다. 행복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를 무조건 지키려면 사회에 존재하는. 따라서 자유와 행위를 모두 고려하여 자유와 예를 모두 고려하여 조화될 수 있는 행위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직각삼각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빗변을 구하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어떤 행위를 선택하는 자유와 예를 고려한 행위 그것을 이제 직각삼각형 빗변을 구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끔씩 이 글을 쓴 이는
수학이나 기하학을 비유로 사용하죠. 그런 비유로 사용한 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있었을 거예요. 뭐 시인이나 소설가 중에서 A는 원래는 자유를 했는데 자유의 정도가 되겠죠. 그래야 수치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B가 얘를 지키는 정도이며 두 선분을 바탕으로 하여 직각삼각형을 이룰 때 타인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 발전적 삶을 타인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써야 맞겠죠. 자유로운 삶을 거부감을 주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썼다면 C는 자유롭지만 타인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행위 혹은 자유롭지만 타인을 배려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C는 자유와 이해 모두 간직한 행위가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자유와 이해를 동시에 고려하여 타인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행위를 찾아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유를 살펴보았으니 자유의 하위 개념이 평등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등을 자유의 하위 개념이라고 하죠.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평등은 자유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래 생각했죠.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를 중시하여 활동 범위를 넓혀보고자 노력하고 실현할 때 평등은 나타나게 됩니다. 자유를 실현하려고 할 때 평등은 나타난다고 이글을 쓰니는 주장하고 있죠. 평등은 자체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 즉 평등은 자유에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평등을 자유의 하위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사회 전체적으로 활동 범위가 넓어지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넓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 시대는 신분 제도를 부정하죠. 알게 모르게 신분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래요. 하여간 뭐 신분 제도가 있던 사회에 비해서 현 시대는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자유의 범위가 넓어졌죠. 사회 구성원 전반적으로 따라서 활동 범위를 균등하게 하려는 의지가 평등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평등에 어떤 뜻이 있나요? 어떤 뜻이 의지가 간직되어 있나요? 활동 범위를 균등하게 하려는 사회 구성원들은 많잖아요. 활동 범위가 다 동일하지 않죠. 동일하게 하려는 의지가 간직되어 있죠. 그래요. 하지만 균등화하려는 의지는 상대적으로 활동 범위가 좁은 인간들이 활동 범위를 넓히려는 의지의 왜곡된 형태입니다. 그렇죠. 주로 평등을 누가 주장하게 될까요? 활동 범위가 좁은 사람들이 주장하게 되죠. 그 사람은 뭔가요? 활동 범위를 넓히고 싶은 거죠.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요?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평등은 또 다른 자유의 한 형태입니다. 그렇죠. 활동 범위를 넓히려는 이는 실제로는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즉 현 시대에서 이해되는 평등에는 상대적으로 활동 범위가 좁은 이들이 활동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의지가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자유와 평등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현 시대에서 평등을 주장하는 이유는 또 다른 자유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글슨이는 평등은 자유의 종속 개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겠죠. 하위 개념이다. 주석에 달려있죠. 활동 범위가 동일해지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활동 범위가 넓은 이들이 활동 범위를 좁혀서 활동 범위를 동일하게 만드는 방식과 활동 범위가 좁은 이들이 활동 범위를 넓혀서 활동 범위를 동일하게 만드는 방식이 있다. 그리고 활동 범위가 넓은 이들이 활동 범위를 좁히고 활동 범위가 좁은 이들이 활동 범위를 넓혀서 활동 범위를 동일하게 만드는 방식이 있다. 세 가지 방식이 있죠. 평등을 주장하는 이들은 그래요. 세 가지 방식으로 평등을 달성하려는 주장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겠죠. 활동 범위가 넓은 이들이 활동 범위를 좁히려고 하고 할 수 있고 활동 범위가 좁은 이들이 활동 범위를 넓히려 할 수 있죠. 그래요. 또 두 개를 절충할 수도 있겠죠.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사회 제도가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활동 범위가 좁은 이들이 활동 범위를 넓혀서 활동 범위를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정의에 위배되지도 않는데 활동 범위가 넓다 해서 그 사람의 활동 범위를 좁히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겠지요. 그래요. 즉 상대적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의지가 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자유를 추구하는 게 평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유를 파기하여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면 자유와 평등 모두 사라지게 되고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면 평등 역시 덩달아 실현되게 됩니다. 그래요. 현 시대 많은 이들은 그래요. 자유와 평등을 대립시키죠. 자유보다 평등이 중요하다. 평등을 실현한다도.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면 평등이 실현될 수도 있지만 자유를 파괴하여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유와 평등 모두 다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평등은 자유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평등을 자유에 대립시켜 자유를 말살시킨 국가에서는 자유와 평등 모두 사라져 다시 자유를 찾고자 다수의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몰락의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공산주의 국가가 몰락한 모든 이유는 아니죠. 핵심 원인 중에 하나뿐이죠. 또 더 중요한 핵심 원인도 있죠.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지고 생존조차 불분명해지니까 망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핵심 원인이죠.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평등을 달성하고자 정책을 만들어 집행했는데 사회 전체 자유 양이 감소하지 않으면 혼란을 피할 수 있으나 전체 자유 양이 감소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과 다수 국민들의 감정은 분노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평등을 실현하고자 어떤 정책을 집행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가 말살되고 있네 이러면 분노에 이를 수 있죠. 모두 언급했으니 자유에만 몰입하여 자유가 최고라는 동 평등에만 몰입하여 평등이 최고라는 동 무식한 소리는 그만 들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석이 있죠. 여기서 조롱거리가 된 자유는 현 시대에서 유행하는 참전에서 벗어난 자유이다. 그렇죠. 제멋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간직된 자유다. 원래 자유는 뭔가요? 자유의 뜻을 회복을 해야 돼요. 원래 자유의 뜻은 뭐라 했나요? 불의한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이죠. 그래요. 이게 이러한 참된 자유의 뜻이 그래요. 자유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구속으로부터 해방은 잘못된 거죠. 항상 지켜져야 되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면 정의는 인간의 행위와 연관된 모든 개념들이 형식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든 평등이든 그래요.
어떤 형식 속에서 만들어졌나요? 정의 형식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불우한 구속으로부터 해방. 그 정의잖아. 정의랑 연관되어 있잖아요. 정의 속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평등도 마찬가지죠. 원래 평등은 동등한 권리, 동등한 의무를 달라 이거죠. 사회 구성원들. 그러면 그럼 왜 그런가요? 동일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원래 평등은 공정을 뜻하죠. 원래 평등은 현실에서는 그렇게 이해 안 되지만 그것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형식 속에서 만들어진가요? 정의 속에서 만들어진 거죠. 자유라는 개념은 정의 형식 속에서 구축된 개념이기에 정의 형식에 어긋난 자유의 개념은 자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설명했죠. 평등이라는 개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죠. 평등은 자유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정의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자유에 간직된 내용이 형식으로 전환하면서 평등의 개념이 자유의 바탕하에 구축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등은 자유 속에서 만들어지고 자유는 정의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는 인간의 정신과 사회를 분석하는 데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 그 누구도 이러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태극신검에 의해 최초로 발견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유는 정의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평등은 자유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언급한 이가 없다면 여기서 처음 언급한 것이다. 그러한 이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치는 정신에서는 내용이 형식으로 전환될 수 있고 형식이 내용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용은 내용이고 형식은 형식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신비한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개념이 형식이 되어 다른 개념을 만들어낸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